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야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야, 감상적 소설 어느 몽상가의 회상 중에서. 아니면 그는 내 가슴에 단 한순간이라도 가까이 있고자 이 세상에 태어났던가? 첫 번째 밤. 아름다운 밤이었다. 우리가 젊을 때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밤이었다. 친애하는 독자여. 그토록 별빛이 영롱하고 찬란한 밤하늘을 쳐다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하늘 아래 정녕 각양각색의 변덕쟁이와 심술꾸러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 역시 젊은이다운, 정말로 젊은이다운 질문이지만, 친애하는 독자여, 신이 당신의 영혼에 그런 질문을 좀 더 자주 선사해 주시기를. 각양각색의 변덕쟁이와 심술꾸러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나 역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보여준 알량한 품행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놀라운 우수가 아침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불현듯 모든 사람들이 외로운 나를 저버리고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물론 누구나 이렇게 물을 권리가 있다.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나는 벌써 8년 동안이나 친한 사람이라고는 거의 아무도 없이 빼제르부르크에서 살고 있으니 그렇게 물을 법도 하다. 하지만 대체 나한테 친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 그런 것 없이도 빼제르부르크 전체가 나의 친구인데 말이다. 하기야 빼제르부르크 전체가 벌떡 일어나 갑자기 별장으로 떠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그 때문이긴 하다. 혼자 남겨진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나는 사흘 동안을 꼬박 깊은 우수에 잠겨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채 시내를 쏘다녔다. 네프스키 대로에 나가도 공원에 가도 제 방길을 어슬렁거려도 지난 한 해 동안 언제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마주치곤 했던 얼굴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물론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을 아주 잘 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학습하다시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거울 때는 나도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이 우울할 때는 나도 마음이 착잡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폰타카에서 일정한 시간에 마주치곤 하던 어느 노인장과 나 사이에는 거의 우정에 가까운 감정이 싹터 있었다. 그는 당당하고 근엄한 인상의 노인으로 항상 입속말을 중얼거리며 왼손을 휘둘러댔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금째 손잡이가 달린 마디 투성이의 기다란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그 양반도 내 존재를 알아차리고 심정적으로 나에게 동조하는 듯했다. 확신하건대 폰타카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양반은 우울증에 걸릴 것이다. 우리가 가끔 특히 두 사람 다 기분이 좋을 때면 인사를 나눌 뻔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이틀 동안 서로 못 보다가 사흘째 되는 날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만 모자에 손을 얹었으나 다행히도 적당한 순간에 냉정을 되찾아 손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품은 채 지나쳐갔다. 나는 또한 건물들과도 친하게 지낸다. 내가 걸어갈 때 건물들은 나보다 앞질러 거리로 뛰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창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나는 덕분에 건강하답니다. 5월에는 한층 더 올려줄 거랍니다. 혹은 건강은 어떠세요? 내일은 집수리가 있답니다. 혹은 저는 하마터면 불에 홀랑 탈 뻔했어요. 그래서 어찌나 놀랐던지요. 등등. 그 녀석들 중에는 내가 유독 좋아하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올 여름에 건축가의 치료를 받기로 되어 있다. 나는 그가 치료를 다 받았는지 알아보러 일부러라도 날마다 그를 방문할 작정이다. 하느님 그를 보호해 주소서. 그러나 저 아름답기 그지없는 밝은 장밋빛의 작은 건물이 당한 일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깜찍한 석조 건물로 어찌나 부침성 있게 내게 눈을 주고
어찌나 오만하게 주변에 꼴사나운 건물들을 내려다보는지 그의 앞을 지나갈 때면 내 가슴은 사뭇 기쁨에 들뜨곤 했다. 그런데 지난주 거리를 지나가면서 문득 그를 쳐다보았을 때 내 귀에 원망에 찬 비명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나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악당들, 야만인들. 그들은 인정사정 없는 작자들이었다. 돌기둥에도 지붕에도 온통 색칠을 해놓아 나의 친구는 마치 카나리아처럼 노루퉁퉁한 색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나는 우라통을 터트리다시피 했으며 지금까지도 중국색으로 떡칠이 되어 몰골이 흉측하게 변한 내 불쌍한 친구를 바로 볼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자, 그러니 독자여, 당신은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빼째르부르크 구석구석과 친교를 맺고 있는지 파악했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불안감이 꼬박 사흘 동안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동안 줄곧 그 불안감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다. 집 밖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나. 집 안에서도 도무지 좌불안석이었다. 이틀 밤을 나는 고민했다. 대체 나의 작은 공간에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어째서 이 공간에 남아있는 것이 이다지도 거북한가? 그리고 나는 연기 자국으로 검게 얼룩진 녹색의 벽과 마트료나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번식시켜 놓은 거미줄이 줄줄이 매달린 천장을 미심쩍은 눈으로 뜯어보았고 내 모든 가구를 찬찬히 조사해 보았다. 의자 하나하나까지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왜냐하면 의자 하나라도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놓여 있으면 나는 마음이 뒤숭숭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문도 살펴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심지어 마트료나를 불러 거미줄과 그녀의 전반적인 칠칠치 못함에 대해 상전다운 꾸중을 해줄 생각까지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고 그리하여 거미줄은 지금 이 순간까지 제자리에 아무 탈 없이 걸려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냈다. 바로 그거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 별장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리타분한 표현을 용서해달라. 그러나 지금 나는 품위 있는 표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빼제르부르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별장으로 가버렸거나 하는 중이었다. 그럴싸한 풍채에 존경받을 만한 신사들이 너나 없이 마차를 새내고 있었다. 그들은 내 눈앞에서 즉시 한 집안에 존경받을 만한 가장으로 변신했다. 이제 그들은 하잘것없는 공무에서 벗어나 가정의 안신처로 별장으로 홀가분하게 떠나가고 있었다. 행인들은 이제 누구나 아주 특별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렀답니다. 2시간 뒤에는 별장으로 떠날 거랍니다. 이것이 원인이었던 게다.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설탕처럼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겨대던 창문을 활짝 열고 머리통을 쑥 내밀면서 항아리에 꽃을 담아 팔고 있는 행상을 부른다면 내겐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저 꽃들은 그래서 팔리는구나. 다시 말해서 저 사람들은 숨막히는 도시의 방 안에서 봄과 꽃을 만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금방 별장으로 떠날 것이므로 함께 가져가려고 꽃을 사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이미 새롭고 독특한 발견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이제는 한 번만 척 보아도 누가 어떤 별장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까멘니 섬과 아프체까르스키 섬 혹은 빼째르고 푸스카야 거리에 거주하는 이들은 몸에 밴 우아한 행동거지와 세련된 여름 의상과 시내로 타고 오는 아름다운 마차가 특징이다. 파르골로프와 그 너머에 거주하는 이들은 사려 깊고 당당한 행동 덕분에 첫눈에 티가 난다. 크레스토프스키 섬의 거주민은 태연자약한 명랑 쾌활함을 특징으로 한다. 나는 온갖 가구며 탁자, 의자, 터키식 소파, 터키식이 아닌 소파 및 기타 등등의 살림도구가 산더미처럼 실린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종종 주인 나리의 세간살이를 알뜰하게 보살피는
버쩍 마른 하녀가 올라앉은 진마차 옆에서 손에 고삐를 쥐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마부의 긴 행렬과 마주치곤 했다. 또 가재 도구를 바리바리 실은 보트들이 네바강 혹은 폰타카를 지나 초르나야 강과 섬들 쪽으로 미끄러지듯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곤 했다. 그럴 때면 내 눈앞에서 진마차와 보트는 10배, 100배로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벌떡 일어나 떠나듯이 모든 것이 줄줄이 행렬을 지어 별장으로 이주하는 듯이 보였다. 빼제르부르크 전체가 황무지로 변하겠노라고 나를 위협하는 듯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창피스러워졌고 치욕스러워졌고 슬퍼졌다. 나는 찾아갈 별장도 없었거니와 별장으로 갈 이유도 전혀 없었다. 나는 모든 진마차와 함께 진마차를 세는 모든 존경받을 만한 풍채의 신사와 함께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도, 정말이지 누구 한 사람도 나를 초대해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에게 나는 이방인인 것 같았고 실제로 나는 이방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리하여 늘 그렇듯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관문 앞에 다가와 있었다. 한순간 나는 즐거워졌다. 그리하여 횡목을 넘어서 파종이 끝난 밭과 초목 사이를 지나 걸어갔다. 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무거운 짐이 내 영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척이나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정말이지 인사라도 하는 것 같았다. 모두들 무엇인가 때문에 즐거워했으며 모두들 하나같이 담배를 피워댔다. 그리고 나 또한 유례없이 즐거웠다. 마치 갑자기 이탈리아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자연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도시인 도시의 담벼락 안에서 질식해 버리다시피 한 나를 그토록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것이다. 봄이 찾아오면 우리 빼제르부르크의 자연은 갑자기 자신의 모든 힘을, 하늘이 선사해준 모든 위용을 드러낸다. 천지의 솜털 같은 새싹이 돋아나고 알록달록 물감을 들인 듯 꽃이 만발할 때, 자연이 곱게 몸 단장을 할 때 거기에는 무언가 형언할 수 없이 감동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내게 어쩐지 야위고 병약한 소녀를 연상시킨다. 당신은 때론 동정심에 가득 차서 때론 연민이 뒤얽힌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또 때로는 아예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형연하기 어렵도록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리고 당신, 놀란 나머지 어안이 벙벙해진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문한다. 저 구슬프고 침울한 두 눈에 그런 불길을 타오르게 해준 것은 어떤 힘일까? 저 창백하고 여윈 뺨에 핏기를 돌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 저 부드러운 얼굴에 윤곽에 정열이 흘러넘치도록 해준 것은 무엇일까? 어찌하여 저 가슴은 그토록 요동치는가? 무엇이 그토록 갑작스럽게 가엾은 소녀의 얼굴에 힘과 생명과 아름다움을 불러일으켰는가? 소녀의 얼굴이 미소로 빛나는 것은, 불꽃처럼 반짝이는 웃음 덕에 생기를 되찾은 것은 무슨 연유일까?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누군가를 찾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순간은 지나가고 어쩌면 그 다음날 당신은 전과 똑같이 침울하고 멍청한 시선, 똑같이 창백한 얼굴, 똑같이 순종적이고 수줍어하는 몸짓, 심지어 어떤 회한, 사람을 맥빠지게 하는 그 어떤 우수, 그리고 순간적인 정열에 대한 분노의 흔적과 마주칠지도 모른다. 한순간의 아름다움이 그렇게나 빨리, 그렇게나 돌이킬 수 없이 시들어버림에 그녀가 당신 앞에서 그렇게나 기만적으로 덧없이 명멸함에 당신은 서러워한다. 그녀를 사랑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에 당신은 애달파한다. 그러나 어쨌든 나의 밤은 낮보다 한결 나았다. 사실은즉 이렇게 되었다. 나는 밤이 깊어서야 시내로 돌아왔다. 숙소로 발걸음을 옮긴 때에는 이미 시계가 10시를 친 뒤였다. 나는 운하의 제 방을 지나 걸어갔는데 그 시간에 거기서는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사실 나는 도시의 가장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걸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도 없고 선량한 친지도 없으며 즐거운 순간에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리 아무도 없는 모든 행복한 인간이 그러하듯 기분이 좋을 때면 반드시 혼자 소리로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저만치에서 한 여성이 운하의 난간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격자무늬 창살에 팔을 괴고 있는 그녀는 분명 혼탁한 운하의 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앙증맞은 노란색 모자에 멋스러운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저 여자는 분명 블루넷일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내 발자국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다. 내가 격렬하게 유동치는 가슴을 부여안고 숨을 죽인 채 옆을 지나갈 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상하군. 저 여자는 틀림없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장승처럼 그 자리에 서버렸다. 억눌린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여자는 울고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잠시 후 더욱 격해졌다. 맙소사.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내가 아무리 여성 앞에서 수줍음을 잘 탄다 해도 때가 때이고 보니 나는 발길을 돌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만일 아가씨라는 호칭이 상류사회 소설에서 이미 수천 번이나 발설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는 틀림없이 아가씨하고 불렀을 것이다. 그 한 가지 점이 걸렸기 때문에 나는 일단 멈칫했다. 그러나 내가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동안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고개를 숙인 채 내 옆을 미끄러지듯 지나쳐 제 방을 따라 걸어갔다. 나는 즉시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눈치를 챘는지 제 방을 뒤로 한 채 큰 길을 건너갔다. 그리고 보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감히 길을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가슴은 사로잡힌 작은 새의 심장처럼 팔딱거렸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나를 도와주었다. 보도 저편 나의 수수께끼 여성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갑자기 연미복을 입은 웬 신사가 등장했다. 그는 점잖은 연배로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전혀 나이처럼 점잖지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벽에 의지하면서 비틀비틀 걷고 있었다. 여자도 마치 화살처럼 밤에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누군가의 제의가 내키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모든 소녀들이 그렇듯이 그렇게나 민첩하게 서둘러 걸어갔다. 물론 비틀거리는 신사는 나의 운명이 그에게 모종의 부자연스러운 수단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녀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다. 갑자기 나의 신사는 이런 반구도 없이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오기라도 한 듯 나의 수수께끼 여성을 쫓아 전속력으로 날듯이 달려갔다. 그녀는 바람처럼 걸어갔다. 그러나 휘청거리는 신사는 점점 그녀와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따라잡고야 말았다.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나는 때마침 오른손에 쥐고 있던 마디투성이의 훌륭한 지팡이에 대해 운명에게 감사했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길을 건너갔다. 불청객 신사는 즉각 사태를 파악했다. 난공불락의 상황을 알아차린 그는 잠잡고 물러섰다. 그리고 우리와 상당히 멀어진 뒤에야 다소 심한 표현을 써가며 내게 항의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우리에게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자, 손을 이리 주세요. 나는 나의 수수께끼 여성에게 말했다. 그러면 저자도 더 이상 감히 추근대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아직도 흥분과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는 손을 두말 없이 내밀었다. 오, 초대받지 않은 신사여. 이 순간 내가 얼마나 그대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나는 슬그머니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녀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블루넷이었다. 내 추측이 옳았던 것이다. 그녀의 까뭇한 속눈썹에는 아직도 작은 눈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이 좀 전의 놀라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의 고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입술에는 이미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도 나를 살며시 훔쳐보았다. 그러더니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거참, 아까는 뭐 때문에 나를 쫓아버렸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요. 하지만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당신도 역시. 그러면 지금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요. 이를테면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떨고 계시나요? 아, 당신은 대번에 알아채시는군요. 나는 나의 소녀가 영리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대답했다. 영리함은 결코 아름다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당신은 첫눈에 사정을 꿰뚫어 보았어요. 분명히 나는 여성 앞에서 수줍어합니다. 모르긴 해도 조금 전 그 신사가 당신을 놀라게 했을 때 당신이 그랬던 건 못지않게 나 또한 지금 흥분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에 놀라고 있습니다. 마치 꿈 같습니다. 아니, 나는 꿈속에서조차 언젠가 어떤 여성과 말을 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정말이세요? 그렇습니다. 만일 나의 손이 떨린다면 그건 여태껏 한 번도 당신의 손처럼 작고 예쁜 손에 잡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성이란 존재에게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그들과 가까웠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나는 혼자라서. 나는 그들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지금만 해도 내가 혹시 당신에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라도 하지 않았는지요?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미리 밝혀둡니다만 나는 쉽게 모욕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저더러 솔직하라고 하시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자들은 그런 수줍음을 좋아한답니다. 당신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 또한 그게 좋다는 걸 알려드리지요. 그리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당신을 쫓아버리지 않겠다는 것도요. 당신이 그러시다면 나는 환희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을 시작했다. 지금 당장 겁내는 일을 그만두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방법과도 안녕이죠. 방법이라뇨? 무슨 방법이요? 그리고 왜 그런 게 필요하죠? 그건 좀 불쾌한 말씀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말이 튀어나오다 보니 그러나 당신이라면 이런 순간에 바라는 바 없겠습니까? 제 마음에 들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그러니 제발 노여워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간 내 나이 벌써 26살인데도 아무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훌륭하고 능란하고 요령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속속들이 다 털어놓는다면 당신은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서 심장이 이야기할 때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어떤 여성과도 그 어떤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언젠가는 마침내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지 하고 꿈을 꿀 따름입니다. 아, 내가 몇 번이나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졌는지 당신이 안다면. 하지만 어떡해요? 그리고 누굴 사랑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도 아니죠. 그저 나의 이상 내 꿈에 등장하는 여성입니다. 나는 꿈속에서 몇 편의 전작 소설을 지어냈죠. 아,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물론 만난 여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두세 명의 여성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들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아줌마 타입의, 아니 그것보다는 당신에게 우스운 이야기를 해드리죠. 나는 몇 번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거리에서 어느 귀족 아가씨에게, 물론 그녀가 혼자일 때 허심탄회하게 말을 거는 거죠. 물론 수줍어하며 정중하게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나를 쫓아버리지 말아달라. 누구라도 좋으니 여성과 교제하고 싶지만 방도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나처럼 불행한 인간의 수줍은 애원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넌지시 암시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슨 말이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한 말을 두어 마디 해줄 것, 단박에 나를 내치지 말 것, 내 말을 믿어줄 것, 원한다면 나를 비웃어도 상관없지만 좌우간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줄 것, 내게 희망을 줄 것, 내게 두 마디, 단 두 마디 말을 해줄 것 등등이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히 안 만나도 좋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웃고 계시는군요. 물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겨 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화내지 마세요. 제가 웃는 것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을 시도해 보셨더라면 어쩜 성공하셨을지도 몰라요.
그저 거리에서 일어나는 그렇고 그런 일일지라도 말이에요. 단순할수록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웬만큼 괜찮은 여자라면 아주 멍청하거나 아니면 공교롭게도 그 순간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화가 나 있다면 몰라도 당신이 그토록 수줍어하며 간청하는 두 마디 말을 안 해주고 쫓아버릴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물론 당신을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저는 아무튼 제 방식으로 판단을 했을 테니까요. 저도 세상 사는 것이 어떤 건지는 제법 안답니다. 아, 고맙습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당신이 방금 내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지. 됐어요, 됐어요. 하지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제가 그런 여자인지, 그러니까 관심과 우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한마디로 당신 표현을 빌리자면 아줌마 타입의 여자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차렸는지요? 당신은 어째서 제게 접근할 생각을 하셨지요? 어째서냐고요? 어째서? 당신은 혼자였고 그 신사는 지나치게 뻔뻔스러웠고 밤이었지 않습니까? 당신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건 나의 의무였다는 것을. 아니, 그것 말고 그보다 더 전에 저기 저쪽에서요. 어쨌거나 당신은 저한테 가까이 오고 싶어 했잖아요. 거기서 말입니까? 사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두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오늘 행복했습니다. 걸어가며 노래를 불렀죠. 나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처럼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쩌면 만일 괜한 일을 상기시켜 드린다면 용서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걸 차마 들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오, 하느님, 네, 그래요. 내가 정말 당신 일에 안타까워하면 안 되었던 걸까요? 당신에게 오빠 같은 연민을 느끼는 것이 정말 죄라도 되는 걸까요? 연민이라는 말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요. 한마디로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다가가려 했던 것이 당신을 모욕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만 됐어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소녀는 눈을 내리깔고 내 손을 잡은 채 말했다. 제 잘못이에요. 말을 먼저 꺼낸 건 저니까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서 기뻐요. 벌써 집에 다 왔네요. 이쪽으로. 이 골목으로 가야 해요. 두 발자국만 가면 돼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 고마웠어요. 설마 이런 식으로 영영 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로 이게 다란 말입니까? 이보세요. 소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처음에 단 두 마디 말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않겠어요. 어쩌면 다시 만나게 될지도. 내일 이리로 오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아, 용서해 주세요. 나는 벌써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군요. 그래요. 너무 조급하시군요. 요구하고 계신 거나 다름없어요.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다시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일 여기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몽상가입니다. 내게 현실적인 삶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순간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꿈속에서 그 순간들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당신을 꿈꿀 겁니다. 나는 내일 반드시 바로 이 시간에 이곳, 바로 이 자리에 올 겁니다. 그리고 어제의 일을 회상하며 행복해 할 겁니다. 이 자리는 내게 이미 다정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베체르부르크에는 이런 장소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한 번은 옛일을 회상하며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처럼.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도 바로 몇 분 전에 옛 추억이 생각나 울고 계셨던 건지. 아, 용서하세요. 내가 또다시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있군요. 당신은 어쩌면 언젠가 이곳에서 특별히 행복한 기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좋아요. 소녀가 말했다. 저도 아마 내일 이곳에 올 거예요. 똑같이 10시에. 이미 당신을 말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어차피 저는 볼 일이 있어 여기 와야 해요. 제가 당신과 만날 약속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제 볼일 때문에 여기 와야 해요. 그런데 그래요. 탁 터놓고 말씀드리죠. 당신이 이곳에 오셔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첫째, 오늘 같은 불쾌한 사건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아니, 이건 괜히 하는 말이고 한마디로
저는 그냥 당신과 만나고 싶어요. 두 마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참, 당신 지금 저를 비난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가볍게 만날 약속을 하는 여자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약속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만일, 아니 이건 그냥 제 비밀로 남겨두지요. 다만 미리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이라고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든 미리 말씀하세요. 뭐든 동의합니다. 무엇이든 다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나도 내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에 들떠 소리쳤다. 정중하고 공손하게 행동할 겁니다. 당신도 나를 아시다시피. 당신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내일 당신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속속들이 알아요. 그렇지만 만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걸 좀 꼭 들어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우정은 얼마든지 좋아요. 자, 여기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러나 사랑은 안 돼요. 부탁이에요. 맹세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됐어요. 맹세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아무튼 저는 당신이 화약처럼 폭발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아니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절 탓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아셨더라면. 사실 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를 나누거나 제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리에서 조언자를 구하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당신만은 예외예요. 저는 마치 당신과 20년 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온 것처럼 당신을 잘 알아요. 정말 배신하지는 않으시겠죠? 두고 보시면 압니다. 지금은 단지 어떻게 내일까지 견디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안녕.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당신을 믿어버렸다는 걸. 하지만 당신도 조금 전에 열변을 토하셨죠? 모든 감정, 모든 형제다운 연민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냐고요. 그래요. 당신의 말씀이 너무 훌륭해서 당장 당신에게 모든 걸 믿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무엇을 말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진 비밀로 하겠어요. 그게 당신한테 더 좋을 거예요. 다소 먼 감은 있지만 어딘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내일 말씀드릴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고요. 당신과 그 전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우린 좀 더 친해져야 하니까요. 아, 그래요? 내일 당신에게 나에 관한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마치 내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느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애당초 화를 벌컥 내며 나를 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여자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걸 후회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단 2분 동안에 당신은 나를 영원히 행복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행복한 인간으로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나의 의욕을 모두 해소시켜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게도 그런 2분간의 시간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내일 다 말씀드리죠. 당신은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러기로 해요. 당신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나는 밤새도록 걸어 다녔다. 숙소로 갈 마음이 도무지 안 생겼다. 나는 그렇게도 행복했던 것이다. 그래, 내일까지 기다리자.